탈북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리일규 참사가 지난해 11월 초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망명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 리일규 참사는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으로 2016년 귀순한 태영호 공사 이후 외교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리 참사는 말하기를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도 더 통일을 갈망하고 있고 자신들의 세대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식들의 세대만큼은 김정은 체제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감시와 통제 아래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밖의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나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밖으로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이북은 가장 어두운 암흑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지구상에 북한처럼 어두운 나라가 어디 있고 북한 주민들보다 더 비참한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며 암흑으로부터 탈출한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약 3만 3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중 사망자나 이민자를 제외하면 현재 약 2만 7천 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박탈 및 차별화 또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와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인권 침해와 고문과 학대, 강간, 공개 처형, 적법한 절차와 법치 이부제, 즉결 자의적 처형, 정치적 종교적 이유의 사형 등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이지만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를 위한 노예일 뿐이고 소모품과 같은 존재들이다.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바로 그 노예 자체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도 죽음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오직 1인 독재자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80여 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다가 한 세대가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들인가. 감옥 생활이다. 북한 밖의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인간 고유의 의지력을 가지고도 타의에 의해 살아가고 있으니 그곳이 지옥이고 감옥일 수밖에 없다. 자식을 북에 두고 온 어느 여인은 울부짖고 있다.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라도 잡아먹고 사람만 있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러져야 할 것인지. 지금도 북한 전역에는 3만 5천여 개의 김일성 우상이 있고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바퀴벌레라도 잡아먹어야 할 처지인데 김정은은 고가의 사저와 고가의 자동차와 고가의 요트 등 초호화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리일규 참사는 또 얘기한다. 자신을 포함한 외무성 직원들은 넥타이를 맨 꽃제비에 불과하고 자신의 월급은 0.3달러였고 쿠바 참사 때 받은 월급은 50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존재한다. 3대 세습 독재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라바크,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어느 하루아침에 분명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분명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은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다.